발솜입니다. 대한민국 드라마의 전세계적 돌풍,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관점과 해외에서 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뛰어난 배우들과 엄청난 제작진들의 효율성, 소재의 다양성과 멋진 연출 등을 비롯하여 재미있으니까 보는 것이라는 보편적인 이유 외에 특별히 한국 드라마가 더 주목받는 데에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요. 미국의 대학생들 중에서도 여대생들을 위한 매체 허캠퍼스에는 한국 드라마를 봐야 하는 10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는데, 이 매체가 말하는 K-드라마를 봐야 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는 학습 기회, 간결한 엔딩으로 인해 몰아볼 수 있는 행복, 다양한 장르의 뷔페, 서구권 드라마들의 비정상적인 로맨스와는 다른 느리게 시작되는 로맨스, 복잡한 감정과 다면적인 성격의 캐릭터들, 감성지능과 의사소통, 완벽한 OST, 패션 영감과 뷰티 트렌드, 아름다운 미학이 담긴 연출,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한국 드라마들이 가진 스토리텔링의 힘, 즉 한국 각본가들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엄청난 힘이라 이야기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는 비단 한 매체에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매체 콜라이더는 무려 2006년 MBC 드라마 궁을 소개하면서 한국 드라마가 가진 힘의 근간을 설명했는데요. 한류 초기 드라마는 화려한 영상보다는 스토리텔링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매체 자이언트 프리킨 로바 또한 한국 드라마들은 진부하지 않은 스토리텔링을 가졌다는 부분에 주목했는데요. 롤링스톤즈 인디아 역시 암울하고 어두운 세계관의 디스토피아 장르에서 왜 유독 한국 작품들의 서사가 계속 몰입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공포와 권위주의, 사회의 파멸 등을 말하는 디스토피아 세계관에 있어서 한국 드라마들이 가진 창의적인 서사의 위력이 엄청나기에 한국의 디스토피아 장르 드라마들이 세계적 인기를 끌 수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많은 매체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끌고 가는 한국 드라마들의 엄청난 능력이 전 세계 시청자들을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한국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인데요. 또 다른 산업군에서 이런 밝은 전망이 가능하게 해주는 세계적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산업은 무려 90조 원의 시장 가치를 가지고 있음은 물론이고, 우리가 콘텐츠는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 좋은 일만 시키는 영상업계와는 달리 여기에서는 우리가 세계를 지배하는 플랫폼들까지 모두 가지고 있는데요. 롤링스톤즈의 기사가 이 산업, 바로 웹툰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자회사이자 웹툰을 기반으로 하는 영상 제작 기업인 스튜디오 N을 소개하면서 이 기사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는데요. 다음으로 주목할 한국 드라마는 한국의 웹툰에서 나올 것이라 이야기한 것입니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가장 큰 히어로 시장을 가진 마블 스튜디오와 비견되면서 상이란 상은 다 휩쓸고 다니고 디즈니가 한국 드라마로 대박을 치게 만들어준 드라마 무빙의 원작은 바로 강풀 작가의 웹툰 무빙이었고, 이런 한국 웹툰 원작의 맛을 제대로 본 디즈니가 또다시 신작을 발표했으니 그 드라마 역시 동명의 웹툰을 기반으로 하는 류승룡, 임수정, 양세종 주연의 드라마 파인입니다. 이 작품은 2025년 공개를 목표로 제작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데드라인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또 다른 디즈니 드라마 카지노의 강윤성 감독이 각본과 연출을 맡아 더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작품이죠. 그럼 디즈니만 한국 웹툰 원작 드라마를 제작하느냐? 그럴 리가 없겠죠. 넷플릭스는 물론이고 이 넷플릭스의 아성을 넘기 위해 아직도 열심히 시도 중인 또 다른 초거대 기업 아마존의 아마존 스튜디오 역시도 한국의 인기 범죄 액션 웹툰 너클걸을 제작한다는 소식이 이미 알려졌었는데요. 이런 초거대 글로벌 OTT 기업들이 한국의 웹툰 원작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이미 세계 시청자들로부터 웹툰 원작 드라마에 대한 인기와 스토리 검증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TVN 드라마이자 넷플릭스에 공개되어 시청자들은 물론 비평가들에게도 극찬을 받은 바 있는 작품 경이로운 소문도 그 예시인데요. 특히나 한국 웹툰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에 또 하나의 강점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웹툰을 보는 매니아들이 폭발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요즘이기에 마치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일본 만화 기반의 실사 드라마들이 그랬던 것처럼 인기 웹툰이 실사 드라마로 제작이 된다는 그 소문 자체가 엄청난 홍보가 되기 때문이죠. 그 대표적인 예시로는 마스크걸과 같은 최근의 사례가 있는데요. 미국의 리뷰 매체 무비웹의 경우는 한국 웹툰을 기반으로 제작된 이태원 클라스, 지금 우리 학교는 스위트홈 등 15개의 한국 드라마라는 특집 기사를 보도하고 있고, 만화 전문 매체인 CBR은 앞으로 실사 드라마화가 기대되는 한국 웹툰들을 미리 선정할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현상
현상은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에서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한국 웹툰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드라마가 나올 때면 이미 해외의 수많은 웹툰 매니아들은 흥분하기 시작하며 만화나 애니메이션 매체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관심을 주목시키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매체 일포스트는 이를 두고 이제 한국 웹툰이 한류의 뿌리가 되어가고 있고 한류의 저변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걸프뉴스는 한국에서 K-팝과 K-드라마가 모두 웹툰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되는 경우들이 많다면서 웹툰은 웹과 만화의 결합인데 웹툰이라는 단어 자체가 창시된 곳이 한국이며 일본에는 망가라는 용어가 있듯이 한국의 독특하고 매력적인 웹툰은 보는 사람들과 양방향 소통이라는 독특한 구조도 선보였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기사는 웹툰 작가가 어떤 캐릭터를 지우고 싶어 하는데 팬들이 캐릭터를 유지해달라고 해서 그냥 남겨두는 게 가능한 기존의 만화 제작 과정을 탈피하는 문화를 가진 것이 웹툰이라 설명했습니다. 이런 웹툰이 가진 엄청난 가치에 대해 주목한 곳은 미국의 경제 매체 블룸버그였는데요. 웹툰이 바로 한국의 최신 문화 수출품으로서 가치를 더하고 있고 디지털 만화라는 독특한 형태가 글로벌 문화의 강력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기사는 미국 내 한국 드라마 붐은 넷플릭스 시청자라면 누구나 놓칠 수 없는 일이었고 이렇게 한국 드라마 붐이 미국에 퍼지는 동안 또 다른 문화 현상이 미국에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웹툰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사는 무려 미국 내에만 1200만 명의 웹툰 독자가 존재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아울러 한국 웹툰은 그 자체로도 이미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한국 문화에도 힘을 실어준다면서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들이 가지는 경쟁력에 주목했습니다. 경제 투자 전문지 인베스터 옵저버는 이 웹툰 시장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2032년까지 그 시장 가치가 한화로 90조 원이 넘게 될 것이라는 글로벌 리서치 기관 마켓 리서치 퓨처의 보고서 내용을 전했는데요. 웹툰은 현재 전문 작가는 물론 아마추어 작가들의 창작 작품으로 모바일 앱,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유통되고 독특한 스토리텔링 형식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접근성으로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인 것 중 하나는 90조 시장의 세계 최강자들, 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업체들은 바로 우리나라 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라는 점인데요. 프랑스 매체 르제코는 웹툰 시장에서 한국의 두 거대 기술 기업인 카카오와 네이버가 프랑스에서도 경쟁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으며 인도 매체 발리우드 샤디스 역시도 같은 부분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OTT 시장에서의 넷플릭스와 디즈니 혹은 가전업계의 삼성과 LG 마냥 웹툰 업계에서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시장의 두 지배자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우리나라 웹툰 시장과 기업들을 정말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곳은 중국인데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전통적 만화 시장을 미국과 양분하고 있던 일본에서는 이제 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시사 매체 프레지던트 온라인은 일본 만화 업계가 직면한 기정한 현실이라는 기사에서 이제 일본 만화 업계는 한국의 하청업체들이 되어가고 있다 이야기했는데요. 2022년 대비 2029년이 되면 현재의 7배인 3조 8천억엔 시장이 될 웹툰 앞에서 일본의 만화 업계는 이미 카카오의 일본 웹툰 플랫폼인 피코마나 네이버의 라인이라는 한국의 2대 앱을 통하지 않으면 대박을 치는 것은 어려운 실정으로 한국 플랫폼에 하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드라마들의 세계적 흥행이 넷플릭스의 유통에 달려있는 것처럼 일본의 만화도 디지털화되어 웹툰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면 한국 플랫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웹툰의 등장으로 이제 일본 만화의 세계 제일 시대가 끝났다고 하는 문춘 온라인의 기사처럼 이제 전통적인 만화책의 시대는 저물었고 디지털 만화, 한국 웹툰의 시대가 열린 것인데요. 이미 해외의 유명 도서 매체들도 한국의 웹툰이 일본의 망가를 능가할 것이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매체 굿리더는 일본 만화는 현재 121억 3천만 달러의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고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지역의 많은 독자들을 끌어모으고 있지만 최근에는 한국 웹툰이 독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는 웹툰 기반의 한국 드라마 출시가 있었다 이야기했는데요. 즉 웹툰 팬들이 한국 드라마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반대로 한국 드라마를 본 사람들도
원작이 궁금하여 한국 웹툰을 찾아보게 되는 정말 멋진 선순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K-레볼루션의 지배력 외에도 웹툰 그 자체가 가진 매력적인 스토리와 독자들이 읽기 쉬운 웹툰의 스크롤 메커니즘으로 인하여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에서 이미 웹툰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플랫폼과 그 안의 콘텐츠들에 이르기까지 이전에는 없던 시장을 만들어내고 이를 전 세계적으로 유행시키고 있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창의력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웹툰입니다. 이러한 웹툰의 전 세계적인 지배력은 앞으로 대한민국 문화의 다양한 방면에서 큰 힘이 되어줄 저변이 될 것이기에 우리가 더 주목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